여러분의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진로 Q&A 두 번째 시간이죠. 누가 고민 소리를 내었어? 이번에는 형식을 조금 바꿔봤어요. 늘 하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라디오 버전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은 목소리로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못다한 진로 고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진로 고민과 라디오의 결합, 이름하여 진로디오. 여러분은 라디오 세대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사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라디오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민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디오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떨지 긴장되는데요. 여러분 반응 보고 나중에 또 편성할지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진로디오 오프닝 곡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곡 제프 버넷의 If You Wonder 띄워드릴게요. 네, 제프 버넷의 If You Wonder 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고민부터 소개를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려는 목표로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따라주질 않는다거나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잘 해내지 못할까봐
또 고민이 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한 학생의 고민 사연인데요. 누구에게나 특히 지금 여러분 나이에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죠. 생각해보면 꿈을 정했거나 또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고민이 되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꿈을 정했으면 정한 대로 또 그 나름의 고민이 있고, 꿈을 못 정했으면 또 못 정한 대로 고민이 되죠. 내가 이 한 꿈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이 꿈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등등 이런저런 생각들로 걱정도 되고,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어쨌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성적이 따라줄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걱정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묵묵히 나 자신을 믿고 또 꿈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성적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약 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 개인의 노력이 아닌 환경적인 사회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엔잡러 시대거든요. 하나의 직업으로는 시시각각 다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다방면으로 확장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도 보세요. 이제는 칠판 앞에 서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능력 외에도 온라인 수업 자료와 영상을 제작하는 역량까지 요구되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선생님은 미리 알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선생님은 정말 초아날로그적인 사람이거든요. 스마트폰도 기본 기능만 쓰고 디지털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회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적응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친구도 너무 앞으로의 일을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준비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 특히 외국어 공부 비중을 높여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외국어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판매로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 시장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확장을 할 텐데, 그러려면 글로벌 인재가 더 필요해질 테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요구가 더해질 거예요. 기업들도 바로 회사에 이익을 내줄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 이전에는 스펙을 많이 봤다면 이제는 외국어 구사 능력은 기본이고 열린 마인드와 또 해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글로벌한 안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외국어 능력은 필수겠죠? 또 관련 서적들도 틈틈이 읽어가다 보면 내 길이 보다 구체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만약에 아모레퍼시픽 기업이 없어진다 해도 나만의 철학과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준비를 잘 해왔다면 또 나만의 브랜드를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고민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또 두 번째 고민 볼게요.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이 뿌듯해서 선생님이 꿈인데 나중에 친구들이 아닌 새로운 학생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교사가 꾸민 학생의 고민 사연입니다.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고 또 보람도 느껴서 교사를 생각하고 있군요. 교사의 역량 중에서 기본은 역시 가르치는 능력이죠. 내가 가르쳐서 배움을 얻은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또 교사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익숙해서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새로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이 떨리는 마음을 잘 누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죠. 누구나 처음은 어렵고 또 힘드니까요. 근데 그거 알아요? 경력이 몇 년씩 되는 선생님들도 매 수업 전에는 굉장히 긴장된다는 거? 특히 새 학기가 되면 그 정도는 극에 달하죠. 새로운 학생들 앞에서 떨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인드 컨트롤과 충분한 시간. 선생님도 수업 들어가기 전에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가는데요. 속으로 잘하고 나오자. 이렇게 스스로 응원해주면서 교실로 들어가서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지 않은 척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친구도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 적응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농담도 하고 또 더 좋은 교수법도 연구해서 적용해 보기도 하는 등의 여유가 생길 거예요. 시간이 결국에는 해결해 주는 거죠. 고민하는 친구는 이미 가르치는 능력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만 보완을 한다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나중에 교단에서 만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세 번째 고민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 직업, 적성이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직업과 또 전망이 좋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직업 세계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책들과 또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매일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디지털 시대와 직업에 관한 책들을 꾸준히 읽으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 곧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구체적인 직업을 예로 들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래학자들도 예견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요. 다만 유망 분야와 쇠퇴할 분야로 나누어서 큰 범위에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전에 읽었던 책 트렌드 코리아 2020과 요즘 읽고 있는 포노 사피엔스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말을 해주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명이 은행의 지점을 폐쇄하게 하고 또 백화점의 문을 닫게 하고 방송국의 일자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죠. 네, 요즘의 상황인데요. 실제 카카오뱅크 서비스의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은행들의 점포 수가 확 줄었고요. 또 그동안 언론사의 정보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방송국 채널이 아닌 개인 방송,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정보를 얻고 있죠. 유통업으로 유명한 국내 기업 엘마트의 경우에는 점포 수를 줄이고 또 온라인 마켓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이미 진행 중이죠. 서비스 업종, 그리고 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 직종들도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 날이 머지않아 보이죠. 네, 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될 거라는 기사도 나온 지 좀 됐고요. 그러면 운전기사 등의 운전수 직종도 곧 그 자리를 인공지능, 기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미래 사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전염병의 확산과 또 개인주의 의식이 점차 더 확대되면서 비대면이 더 활성화될 거고 또 이를 틈타서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 등 디지털과 관련한 직업들이 세분화될 텐데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디지털적인 추세에서 내가 어떤 한 부분, 아주 미세한 부분을 잡고 구체적인 일로 이걸 확장을 한다면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린다라는 게 미래의 학자들의 예측이에요. 선생님이 요즘 뭐 영상이라든지 미래 직업 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책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생각하는 유망 직업을 꼽으라면요. 빅데이터 분석가. 정보는 범람하고 있고 또 데이터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여기서 사업으로 확장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끄집어내서 비판적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통계 프로그램 돌려서 정보를 출력해주는 것이 아닌 그 정보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또 실제 사업으로 확장될 만한 것들을 끄집어내주고 사업 이익과 연결시켜주는 직업이죠. 네, 분명 아주 유망해질 거라고 자신해요. 이 외에도 사람의 감정과 관련한 직업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감정 대리인이 그 예인데요. 지금은 이런 직업이 진짜 생길까? 하지만 이별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퇴사의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등의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유망해질 거라는 거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2학기 수업에서 다룰 거고요.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미래 직업 세계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트렌드 코리아 2020과 또 포노 사피엔스 책을 좀 참고해서 미리 좀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고민과 맞물려서 또 한 친구의 고민 사연을 읽어줄게요. 제 꿈이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미래의 교사라는 직업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이거 요즘 선생님 고민이에요. 점차 모든 것이 온라인, 디지털화 되어 가는데 과연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마음으로 대하고 또 생활 지도와 상담도 하면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직업인데 이러한 역할까지 로봇이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생활 지도와 상담의 영역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상담이라는 건 미리 입력된, 그러니까 정해진 정보만을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수는 줄어들어도 설 자리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의 역량을 더 높이고 앞으로 이 디지털 수업, 온라인 수업에서 보다 더 양질의 수업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또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로봇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교사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세 번째 고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깐 쉬는 타임으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아미들 모이세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네, 정말 방탄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명곡인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음, 그럼 마음을 좀 진정하고 우리 네 번째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진학하려는 과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재미도 있고 재능 또한 있는데 취업률이 낮아요. 취업하기에 쉽지 않은 그 학과를 제가 가도 될지 고민이에요. 네. 꿈에 대한 능력은 잘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의 취업률과 전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의 고민 사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미래사회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친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직업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세상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데 지금의 취업률이 그대로 쭉 갈까요? 글쎄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친구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앞으로의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를 고민하는 편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야건 분명 전문가는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학과 하면 어때요? 취업이 잘 될 것 같나요? 취업률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실제로도 또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한 종의 반려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했고 또 이 반려동물들을 자신의 친구, 또 가족처럼 생각을 하면서 동물들의 행동이나 특징을 이해하려는데 이런 전문가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취업이 안 될 거라 했는데 제대로 공부하고 또 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반려동물 전문가는 지금 그 수가 적어서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친구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또 잘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라고 써주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런 능력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고 또 이 분야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지금부터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또 이어서 우리 다섯 번째 고민 볼게요. 네. 의대에 가려면 과고 말고 자사고나 일반고가 더 낫나요? 네. 의대에 가기 위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고민은 선생님이 본 실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줄게요. 이전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을 때 한 남학생이 외고를 떨어져서 후기로 일반고에 들어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학생이 있는데 아마 아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의 사례를 보면요. 외고에 떨어져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후기로 들어왔고 또 분명 자신이 중학교 때까지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좌절감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서울대, 그것도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냥 서울대도 아니고 서울대 의대면 정말 대단하죠? 요즘은 외고 자사고에 진학을 해도 인서울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문턱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또 외고 자사고 등 이제 특목고에 들어갈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일부러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내신 성적 잘 받아서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외고에 좀 끄트머리로 겨우 문 닫고 들어가서 학교 생활 적응에 힘들어하다가 겨우겨우 인서울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고 실제 사례예요. 일반고와 특목고 중 어디가 더 낫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딱 이거다라고 말해주기는 어렵고 공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이라면 이제 그 특목고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더 성장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반면 일반고의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신 성적 잘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수시로 잘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요. 앞서 일반고에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이 학생도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하기로 선생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학생이었거든요.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도 항상 정자세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또 게다가 예의도 너무 바르고 늘 최선을 다하니까 선생님들은 또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학생이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물론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대학보다 자신의 능력, 찐 능력이라고 하죠.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잘 갖춘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일 거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고입, 대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례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어떤 환경에 들어갔든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또 팁을 주면 자기가 지금 명확한 진로를 정해서 예를 들면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고 또 그래서 외고에 가겠다. 또는 나는 코딩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과학 공부에 보다 깊이 몰두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겠다. 또 나는 예술 분야에 확고한 목표가 있기에 예고에 진학을 하겠다. 이런 등의 명확한 자신의 목표를 아직 정하지 않은 학생이라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 고민입니다. 진로를 이미 정하고 관련 학원에 다니며 제 꿈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겪는 중입니다. 학원에 다닌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학원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바로 멘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학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지적을 할 때마다 저는 매번 멘탈이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이 친구에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자신이 하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대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바로 착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중3인데 말이에요. 친구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학원 원장님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많이 괴롭고 힘들어서 고민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게 내 발전을 위한 거라는 걸 아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지적이 나 자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나의 실력에 대한 지적이니까 긍정적으로 수용해 보자고요. 내가 돈 내고 잘 배우러 다니는 학원인데 원장님도 당연히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못하니까 배우러 다니지 뭐 잘하면 비싼 돈 내면서 학원 다니겠어요? 그쵸? 오히려 지적을 안 해주시면 뭐야? 내가 지금 뭘 배우러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걸요? 학원 갈 때마다 오늘도 나는 더 잘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적받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장님에게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아주 감격의 칭찬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요. 그 날이 오면 선생님에게도 와서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이번 진로 Q&A, 여러분의 진로 고민에 대한 선생님의 이런 멘토링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진로쌤의 소소한 이벤트 나갑니다. 진로는 네모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을 재치 넘치게 한 줄로 표현을 해서 그 이유와 함께 우리 학급방 진로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장 창의적으로 잘 쓴 친구 한 명씩 뽑아서 소소하지만 건강 잘 챙기라는 의미로 견과류 한 봉지 선물로 주겠습니다. 네, 소소한 이벤트지만 여러분 진로는 네모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을 잘 생각해서 진로 게시판에 꼭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곡으로 우리 동백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응원하며 원조 요정이죠. SES의 달리기 띄워주면서 오늘의 진로 Q&A 2탄 누가 고민 소리를 내었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SES 알까 모르겠네.